반갑습니다. 예, 저는 토요사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토요사 TV를 시작을 할 건데요. 돈 되는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둘씩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게 뭐냐면 바로 세금이에요.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왜 하필이면 세금이야. 듣기도 전에 머리가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금으로 잡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 지금이 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말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첫눈이 오고, 뭐,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추억에 젖을 만한 그런 날도 아니고요. 연말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연말 정산을 이게 떠오릅니다.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마 일할 때마다 우리가 세금을 냈었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에 다시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럼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면 돈 벌고요. 모르면 돈 버립니다. 네,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세금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제가 아들하고 잠깐 했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건 일하기 시작하면서나 돈을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다. 네가 사먹는 과자에도 다 세금이 붙어있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세타령이 있잖아요. 새가 날아든다 이런 걸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민세를 내게 되고요. 피땀 흘려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세금이 바로 가근세가 되겠죠. 담배 피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예, 담배세. 네, 이것도 내게 되고요. 퇴근 후 우리가 피곤하니까 한잔해요. 자, 여기에 주류세가 들어가죠. 일해야 되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발라요. 거기에 뜬금없이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1,000원짜리 껌을 사도 부가세가 붙게 되고요. 국가에서는 국세를 내고 지방정부는 지방세, 그리고 너무 웃기긴 하지만 배 아파서 똥을 누니까 환경세를 내게 되고요. 근데 좀 있다 하는 양반들은 뭐랍니까? 텍스를 하죠. 그래서 온갖 잡세가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할 건데요. 처음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연말정산의 절차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아래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신용카드 기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가 궁금하다라고 할 때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속으로 해서 바뀌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알아야 할 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을 때, 그럴 때 거기에 내가 온전하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각종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사대보험 이런 것들을 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세금을 떼고 내가 받게 되는데요. 나라가 미리 걷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미리 걷어간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어요. 그럼 계산해가지고 나라가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적게 냈어요. 그럼 다시 떼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산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돈을 냈다가 그거를 계산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더 내야 되는 게 있으면 더 내고 아니면 뺄 게 있으면 빼면 되는 건데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여행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행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달 일정한 회비를 내요. 매달 일정한 회비를 내고 그러고 나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부담이 덜 하게 되거든요. 왜냐? 쓰고 나서 영수증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남은 돈이 있으면 돌려주고 아니면 더 내야 할 게 있으면 더 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어떤 게 있느냐? 먼저 기여도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막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저렴한 항공권, 숙박권, 맛집으로 어디를 갈 것인지 일정을 다 짜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겐 고생했다고 좀 덜 내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소득공제예요. 이런 게 바로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좀 더 많이 먹었다고 더 낼 거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4명이 가게 되면 똑같이 나누기 4살 하자. 이렇게 인원수로 똑같이 비율로 나누면서 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진다 라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게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라는 부분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은 근로소득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가 예금을 넣었다? 그럼 이자를 받겠죠. 이게 이자 소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럼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배당 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일하는 게 난 사업을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업에 따른 사업 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은퇴를 해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받아요. 그럼 연금 소득이 있겠죠.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강의를 한다든가 글을 기고한다든가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기여도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금액을 먼저 제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걸 빼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 요게 중요해요. 과세표준이 중요해요. 소득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과세표준이 중요해요. 왜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래저래 소득공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요. 그럼 5 빼기 3하니까 남는 게 얼마예요? 2점. 네, 그래서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3천만 원만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득공제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역시 남은 것도 얼마예요? 2천이죠. 둘이 똑같이 과세표준이 2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이 나오게 돼요.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이때 아까 제가 비율로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세액공제를 뺍니다. 세액공제를 빼고 난 다음에 내가 이미 1년간 냈던 세금 혹은 내가 가산세가 붙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떼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라에서 돌려줘야 할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